자,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활용은 넓이 관련된 겁니다. 자, 넓이는 이 함수 fx가 3차 함수 개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럴 때 여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fx가 x축과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적분 처리하시면 되고요. b부터 c까지는 이 음의 값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넓이가 얻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넓이와 관련돼서 넓이와 미분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간 지점 아니 뭐 a, b 사이에 x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s를 이용해서 여기를 s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 더 x보다 좀 더 뒤쪽에 있는 x 플러스 h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s의 s라는 함수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결과다 보니까 이쪽 넓이는 s의 x 플러스 h가 됩니다. 자, 그것에서 변화율은 요만큼을 얘기하고 이 넓이를 직사각형의 사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s의 x 플러스 h에서 s의 x를 빼게 되면요. 요 부분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부분의 넓이는 아마 여기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클 것이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큰 직사각형 넓이는 이 x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고요. 가로의 길이는 여기가 h다 보니까 큰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h 곱하기 f의 x로 표현될 거고요. 자,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h의 함수값을 높이로 취급하다 보니 h 곱하기 fx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s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h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h로 나누고요. 그리고 극한을 처리해 봅시다.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쪽에서 얻어지는 것이 s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h를 지우게 되고 여기가 f의 x 플러스 h였군요. 잘못 썼어요.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면 여기도 fx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s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높이 fx가 얻어진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 말은 얘를 적분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s라는 함수는 결국 이것을 부정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지 f의 x에서 c를 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a부터 a까지의 넓이가 0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s에 a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c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s에 a를 집어넣은 게 0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요. s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a 플러스 c 값이 0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c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fa를 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은 s의 x는 f의 x에서 f의 a를 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애초에 구하려고 했던 넓이는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라고 표현했죠. 이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어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 넓이는 b까지 합이다 보니까 sb가 되고요. sb는 라지 f의 b에서 라지 fa를 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말이 뭡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스몰 fx dx랑 같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양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양수 부분은 적분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고 음의 부분이라면 양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절대값 fx로
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절대값 fx dx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함수가 gx고요. 여기 있는 함수가 fx입니다. 자, 높이에서 높이를 뺄 때 양수가 얻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함수와 함수 사이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f가 위에 있고요. 예, g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f 빼기 g를 이용해서 여기 높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f에서 g를 빼요. g를 빼고 적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얻어지겠죠. 자, 같은 이유로 이쪽은 g가 되고요. 여기는 f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g에서 f를 빼고 적분하면 예,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 부분의 넓이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이용하여 a부터 c까지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g의 x를 계산 후 적분을 하면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차 함수와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인데요.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는 그 넓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게 되고요. 알파와 베타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넓이는 예,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거기에 절대값 a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알파 베타는 교점이 되고요. 교점이 만들어지는 순간 예,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수월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도 잠깐 다뤄봅시다. 여기 2차 함수가 있는데 간단하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0을 지나고 여기를 한 p라고 할까요? 이렇게 0, p라고 하고요. 여기는 2차 함수 최고치의 개수가 1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fx라고 했을 때 최고치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x를 근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x-p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분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야겠죠. 예,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구간에서 함수값이 음수다 보니까 적분하시고 음수 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먼저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px가 되죠. 전개를 하고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p의 x dx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분 공식에 의해서 3분의 1에 x의 세제곱 윗끝 아래끝 아래끝이 0이다 보니까 최종 취급해보고 계속 전개해 볼게요. p는 상수로 나가게 되고 2분의 1에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윗끝 아래끝을 0p를 집어넣게 되면 p만 잘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p를 집어넣으면 3분의 1p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2분의 p 세제곱 나오네요. 2분의 1 p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p 세제곱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요 넓이는요. 예, 여기에 간격 p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상수 a가 곱해지게 된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최종 적분 값에 a를 곱하시면 되죠. 상수는 적분에 비해 적분 성질에 의해서 자유로우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가 양수라면 예, 부호를 음수로 처리해 주면 되고요. 이게 음수라면 양수로 처리해 주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절대값을 붙여서 6분의 절대값 a의 p의 세제곱이 적분된 결과 넓이랑 관련이 있다. 넓이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 두 가지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은 이유로 여기 함수에서 여기 함수를 빼게 되면요. 높이 함수가 나오게 되죠. 높이 함수는 어쨌든 간 뭐 fx라고 한다 그러면 최고치의 개수에서 빼야 할 겁니다. a 빼기 a 다시에서 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뒤에는 뭐 아직 관심 없습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는 사실만 알면 어쨌든 6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며 최고치의 개수의 차이값이 넓이의 개수로 표현되겠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두 개는 넓이 공식과 관련지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6분의 공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12분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3차 함수와 관련지어서 알파는 중근, 베타는 실근을 갖는 이러한 상황이요. 이게 x축이에요. 그럴 때 이 넓이를 구할 때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a라면 a를 절대값 처리해서 곱하시면 넓이가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보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원점을 지나는 함수, 3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를 뭐 p라고 한다고 했을 때 원점에서 중근을 갖다 보니까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x의 제곱에 x-p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 또한 0부터 p까지를 fx 적분철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를 계산하시면 종종과 마찬가지로 12분의 p의 4제곱이 얻어짐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음수로 떨어졌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도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최고치의 개수가 상수 a 살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 상수를 곱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기 알파라는 그 점에서 접선이라고 했을 때 베타라는 새로운 교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넓이 또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3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여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 상황에서라면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됩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그래서 넓이랑 관련이 있고 넓이를 표현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함수 값의 부호와 넓이랑 관련이 있다. 최종적으로 정적분과 넓이는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함수 fx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면 단순하게 정적분 처리하는 것이 넓이가 될 것이고 음의 부호라면 이 부호를 바꾸어서 정적분 처리한 것이 곧 넓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자,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겠네요. 2차 함수가 되고요. 하나가 0이 되고 하나가 3이 되겠죠. 이러한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을 때는 이 넓이를 얘기하겠죠. 이 넓이는 그냥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함수 fx 사용하고 0부터 3까지 적분 후 부호를 바꿔주시면 넓이가 나오는데 우리 6분의 공식이 있다 보니까 얘는 6분의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되고 3의 세제곱 처리하고 최고치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1을 쓰나마나 이 넓이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가 S1이 됩니다. 곡선 y는 4 빼기 x제곱이에요. 그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와 2를 x절편으로 가는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래요. 자, 마찬가지로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가 되겠죠. 자, 4의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붙이면 뭐 의미 없습니다. 이게 곧 넓이가 되고 S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배의 S1과 3배의 S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S1은 6 약분되면요. 위에는 9가 남고 아래는 2가 남네요. 그래서 2분의 9가 되고요. 자, 6분의 4의 세제곱은 3분의 뭐가 됩니까? 2를 약분 처리하면 16 곱하기 32군요. 그래서 9 플러스 32, 41이 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9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주어져 있습니다. x축, y축 및 x 이퀄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러한 도형의 넓이와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더하는 문제로 보셔야겠죠. 자, 간단하게 적분 구간을 잘 살펴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0부터 1까지는 fx 단순하게 적분하시면 돼요.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적분 처리하시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얻어집니다. 더하기 그리고 1부터 3까지는요. 1부터 3까지는 fx가 음수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곳에 부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를 이용해서 이 적분 계산하시면 답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결합하거나 더하거나 그건 지금 좀 곤란해 보입니다. 요거 위에 거 따로 계산하시고 아래 거 따로 계산해서 적분을 계산 잘 하시면 넓이가 얻어지겠죠. 자, 801번 문제입니다. y는 x 곱하기 x-2의 제곱과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까요? 자, x 곱하기 x-2의 제곱의 그래프는 0에서 실근을 갖게 되고요. 즉 x절편이 되고요. 그리고 2에서 x절편은 접하게 됩니다. 중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아마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접하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뭐 대략 그리면 여기서 교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x 곱하기 x-2의 제곱과 자, x랑 같다고 놨을 때의 교점이에요. 한쪽으로 넘겨서 x로 묶었습니다. 그럼 x-2의 제곱에서 1을 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이것과 1을 더하게 되면 x-1이 되고요. 여기서 1을 빼면 x-3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0이다 보니까 그는 0과 1과 3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가 2였었어요. 1이 이쯤에 되고요. 3이 이쯤 돼서 직선식은 아마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 되겠죠. 여기하고 이 부분을 계산하시는 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0부터 1까지는 우회 함수, 즉 요거죠. 3차 함수 전개를 좀 해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x 제곱 되겠네요. 플러스 4가 플러스 4x가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 함수가 곡선입니다.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에서 직선식 마이너스 x를 빼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에서 3까지는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서 처리하셔야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뭐 두 직선,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얻어지겠군요. 자, 계산 잘 해봅시다.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4x 빼기 x는 3x가 되죠. x dx 자,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먼저 쓸게요. 플러스 4x 제곱이네요. x제곱 있고 마이너스 4x에서 x를 더하니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 부호를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 4분의 1. 자, 여기 0과 1 사이일 때는 그냥 적분만 잘 하시고 개수만 잡아오시면 되죠. 원래는 x의 4제곱이었었어요. 0과 1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0, 1 쓰고 마이너스 자, 3 떨어지면 3분의 4 x의 세제곱 0과 1 플러스 자, 3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0과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적분에서 계산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마이너스 밖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x의 4제곱에 1과 2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의 세제곱에 1과 2를 쓰셔야겠죠. 1, 2를 쓰고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x의 제곱에 1과 2 요거 계산하시면 결과가 얻어지겠죠. 계산은 꼭 해보시고요. 자, 교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찾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806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습니다. 자, S2의 넓이에서 S1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S2에서 S1을 뺀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양 끝값만 잘 적분하시면 답이 얻어집니다. 그 이유를 S1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기를 근을 뭐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여기 0이군요.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1은 알파에서부터 0까지죠. 그리고 3차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3차 함수 fx에서 2차 함수 gx를 빼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x를 좀 생략하고 접근해 볼게요. 자, S2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0부터 베타까지 접근하셔야겠죠. 자,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되다 보니까 g에서 f를 뺀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S2에서 S의 1을 뺀 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식에서 요거 빼야겠죠? 자, 식을 써보면 0부터 베타까지 g 빼기 f dx에서 자, 알파에서 0까지 f 빼기 g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알파하고 0, f 빼기 g를 g 빼기 f로 바꿀 수 있죠. 저 위에 거는 그대로, 앞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g-f의 dx는 그대로 두시고 요거를 자리를 바꿉시다. 플러스 값으로 바뀌겠죠. 알파에서 0까지 g 빼기 f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0, 0이 이게 물려 있다 보니까 이 식은 결국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한번 이 자리를 바꿔서 써볼게요. 알파에서 0까지 g-f를 적분하게 됐고, 그리고 0부터 베타까지 여전히 g-f를 적분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dx 결국 뭐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 빼기 f를 적분한 결과를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3차에서 2차를 빼고 자, 3차가 f였죠. 2차에서 3차를 빼면 되는군요.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면 돼요. 즉 인테그랄 2차 함수는 x제곱이었었어요. x의 제곱에서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2x를 빼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분 구간은 교점을 잡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와 x의 제곱을 같다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근을 찾으시면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을 만족해야 하며 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자, 1은 2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처리하시면 S2 빼기 S1이 얻어지게 된다가 결론이 됩니다. 자, 810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고 합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겠죠. 접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몰라서 접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2가 한 점이 되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요. 그럼 2x 떨어지고 자, 2x,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y1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표현되겠죠.
즉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군요. 즉 접선은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곡선과 직선과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1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는 직선 자 마이너스 2x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적분하시면 그 결과가 이 부분의 넓이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와 x축 및 직선 x 이퀄 k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음수의 함수값을 택하고요. 이건 양의 함수값을 택하는데 음의 함수값의 넓이와 양의 함수값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를 넓이가 같다의 문제라고 합시다. 자, 넓이가 같다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단순하게 적분 처리했을 때 0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k까지 fx, 즉 x의 제곱에 2x를 더한 결과가 0을 만족한다라면 음으로 떨어진 넓이와 양으로 올라간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3분의 1에 x 세제곱이 되고요. 윗끝 아랫끝 마이너스 2k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윗끝 아랫끝 마이너스 2k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3분의 1에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빼면 더하기 8로 표현되겠죠. 플러스 k의 제곱에서 4를 빼면 되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0이 되도록 k를 찾으시면 돼요. 자, k의 범위는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3을 곱합시다. k의 세제곱 더하기 8 더하기 3k의 제곱 12 마이너스 12 3을 곱했습니다. 자, k의 세제곱 플러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k값 1인가요? 따라서 k는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서술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k가 1 얻어지고 나머지는 뭐 근이 없다 또는 음근을 갖는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mx에 의해서 이등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m에 대해서 4 마이너스 m 전체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러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0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x축, y축이 될 거고요. 여기 x축이 되는데 자, y는 mx란 직선이 있죠. 그 직선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y는 mx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 부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넓이하고 여기 있는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럴 때 4-m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는 애초에 근이 0하고 4였었습니다. 여기를 좀 b라고 놓으면 안 되겠죠? 같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가 뭐가 됩니까? 6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6분의 4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a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넓이는 0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다 보니까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교점의 x 정보를 잡아와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와 mx를 같다라고 놨을 때 교점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4의 x가 0을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x는 0 말고 4 빼기 m이군요. 그래서 이 길이가 4 마이너스 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분의
4-m의 세제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요것의 값이 이것의 2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똑같이 2를 곱한 결과랑 같아지겠죠? 그러니 4의 세제곱 64와 2 곱하기 4 빼기 m 세제곱이 일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4 빼기 m의 세제곱의 모습은 1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3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6분의 공식은 적분을 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8번으로 가봅시다. 821번 문제. 자, y는 x 곱하기 x-2의 x 빼기 a,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y축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 x축, 그리고 근이 0이고 하나가, 그리고 여기 2가 있고요. 그리고 0과 2 사이에 a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a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넓이를 적분으로 표현하셔야겠죠.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를 식을 쓰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한번 다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가 되겠죠. 자, dx 쓰면 되고요. 자, 뒤쪽의 넓이는 부호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하기 처리될 거고 a부터 2까지 적분하셔야 되네요. 부호를 바꿔서 가져오셔야겠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조금 계산하기 좀 복잡해서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 부호를 바꾸면 여기 있는 함수와 피적분 함수가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대신에 부호를 바꾸는 걸 씁시다. 이것만 살짝 2부터 a까지로 바꾸게 되고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a에 관한 함수가 되죠.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은 a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a에 관한 함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함수를 g라고 놓고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 결과와 요 결과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여기는 원래 앞에 부분이고요. 뒷부분의 넓이를 약간 조작을 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쪽 앞에 부분은 어쨌든 4분의 1에 x의 4제곱인데 윗끝 집어넣게 되면 a의 4제곱 돼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제곱 적분하면 세제곱 3분의 1 떨어지고, x 세제곱 윗끝 집어넣으면 그냥 a의 세제곱 되겠죠. 자, 2에요. 2의 x 적분하면 a x제곱, 윗끝 집어넣으면 그냥 a의 세제곱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 하나 있고요. 자, 밑에 부분을 정적분하게 되더라도 윗끝을 집어넣은 결과는 얘랑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그만이고요. 아래에 2를 집어넣은 걸 빼면 돼요. 잘 보시면요. 적분해서 2를 빼자.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16을 빼면 됩니다. 요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있었고요. 그리고 3분의 1에 x 세제곱이었죠. 그러니 2를 집어넣은 걸 빼면 8을 빼게 됩니다. 여전히 빼기로 표현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ax 제곱 2를 집어넣으면 ax 제곱 4a네요. 플러스 4a를 빼면 됩니다. 요것이 g의 a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것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 찾으시면 돼요. 0이 되는 a값 잡아 오시면 그 a에서 극대를 갖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입니다. 식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뭐 그냥 미분합시다. 요것만 전개할까요? 일단 좀 전개를 좀 하고 미분할게요. 물론 상수는 필요 없습니다. 상수는 미분해서 0 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다 보니까 상수는 버리시고 미분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 밖으로 빠지고 이거 미분하면 4 떨어지고 a 세제곱 나오겠죠. 자, 이쪽 전개하면 3분의 1. 자, 마이너스의 3분의 1 a의 4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전개한 게 이거 미분하면 4 떨어져서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2 떨어져서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a 제곱 되겠네요. a 1제곱 되겠네요. a 세제곱이 있죠. 여기에 세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이 되겠네요. 3 떨어지면 여기 틀렸네요. 2a가 되고요. 3 떨어지면 2a 제곱이네요. 2a 제곱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이거 미분하면 3a 제곱이지 않습니까? 3a의 제곱이요. 자, 앞에 부분 지금 미분한 거예요. 자, 뒤에 부분 미분하면 상수는 버려지게 되고 부호 잘 조사하시면 여기 플러스 값에 3분의 8a가 있죠. 미분하면 3분의 8 상수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4를 빼기 값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요것을 0으로 만들어내는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전개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a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3분의 8 3분의 12 뭐 마이너스 3분의 4쯤 되겠네요. 0 되는 거 찾는 겁니다. 이거 통분 안 했어요. 3 곱하려고. 통분할까요 그냥? 통분하면 3분의 6에서 8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거는 플러스 2a네요. 2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0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3을 곱하면 플러스 6a 제곱이 될 거고요.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요 값이 0 되는 값은요. a 값은 1이면 돼요. 나머지 값은 0과 2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인수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1이면 거기서 극소를 갖겠죠. 또는 극대를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0과 2 사이에 a가 움직였다 가정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움직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사실 합이 가장 작게 되려면 2와 0 사이에 가운데 값, 중심값, 즉 1임을 사실은 기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굳이 얘를 식으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a에 관한 함수를 찾고 그를 미분해서 G'A를 계산하시고 G'A를 계산하시고 얘가 0 되는 A 값을 찾으시면 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적분을 계산한 식을 너무 오래 잡고 하시면 계산하시다 지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824번으로 가봅시다.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기가 1인 주기함수를 말하게 되죠. 주기가 1인 주기함수를 말하게 되고요. 자, 1부터 2까지 fx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f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보시면요. 주기가 1이다 보니까 1씩 이렇게 잘려지겠죠. 이렇게 0이 여기 1, 2, 3, 4, 5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 4까지, 그러면 5까지.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넓이, 여기 적분값이 나와 있습니다. 4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기가 1이다 보니까 여기도 4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4가 되겠고, 자, 여기도 4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12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주기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적분값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기함수는 f의 x 그 값이 f의 x 플러스 p가 된다. 이러한 형태를 주기함수라고 하죠. 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f의 x 플러스 2와 f의 x 마이너스 2. 이것도 주기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가 4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간단한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기 f 안쪽에 있는 x 값들 두 개를 더하면 x가 소거되는 것이 아니라 빼야 소거되죠. 마찬가지로 빼야 소거되는 상황이라면 주기함수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대칭은요. 더해야 지워집니다. 더해야지만 f의 만약에 마이너스 x하고 f의 x하고 같다라고 보시면요. 이 안에서 더하면 x가 지워지죠. 이런 거 대칭함수입니다. x = 0 대칭, 즉 우함수, 즉 y축 대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f의 2에다가 x를 더한 것 결과와 f의 2에다 x를 뺀 결과, 자, 이것도 대칭함수가 됩니다. 이 안쪽에서 더해야 x가 소거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칭함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x = 2라는 직선이 있어요. x = 2라는 직선에서 x만큼 더한 결과의 함수값이나 x만큼 뺀 결과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대칭함수다라고 봐야겠죠. 주기함수와 대칭함수는 분명히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함수 관련된 정적부두로 접근을 해볼게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적분 0부터 1까지 fx와 1부터 2까지의 gx의 값을 구하라. 역함수가 나와 있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략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0에서 1을 택하죠. 자, 0에서 1을 택하는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2에서 1에서 2를 택하네요. 1에서 2를 택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gx는 반대로 1에서 0을 택하게 되고요. 2에서 1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0부터 1까지 fx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오란 얘기가 되고요. gx의 입장에서라면 1부터 2까지니까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역함수 관련된 적분은요.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1이 여기고요. 1,2가 여기였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일치함을 이용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진 정적분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넓이는 가로가 1, 세로가 2가 되어서 넓이 2가 정적분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됩니다. fx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x의 제곱 대충 그림을 그리면 1,1을 지나는 이런 함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여기서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됩니다. 입술 모양으로 생겼네요. 자, 주어진 함수 여기 fx가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랫입술을 계산하시고 곱하기 2 하면 답 되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이 교점은 x의 제곱하고 x와의 교점이 됩니다. 즉 여기가 0이고 얘가 1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0부터 1까지를 자, x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x의 제곱을 뺀 결과를 적분하고, 자, 곱하기 2 처리해야 윗입술까지 계산되겠죠. 자, 그러나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는 두 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6분의 베타-알파의 세제곱 1이군요. 따라서 답은 3분의 1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형이,
자, 그 다음 유형이 위치입니다. 움직인 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위치 함수라는 게 있었죠. 위치 함수 xt라는 게 미분해서 있었습니다. 그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얻어졌고요. 속도 함수 vt라고 되어 있죠. 자, v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었어요. 가속도 함수 at라고 표현했죠. 자, 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요.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얻어집니다. 근데 이 위치가 얻어질 때는 이건 부정적분으로 처리했을 수 있고 정적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분이다 그러면요. 부정적분 그러면 위치가 얻어지죠. 위치가 얻어지는데 그 위치에는 항상 적분상수 C가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C 값을 처음 움직인 위치라고 보셔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C가 1일 거고요. 뭐 1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C가 1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속도를 정적분 처리하면요. 위치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 변화량.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속도를 절대값 붙인 vt의 절대값이 속력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속력을 적분하게 되면 이동거리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동거리 함수. 그 세 개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미가 한 마리 있었죠. 이 거미가 이렇게 거미가 있었습니다. 이 거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함수값을 요쯤 t1으로 잡고 그 높이를 2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t2라고 잡고 여기 높이를 한 4로 잡을까요? 그리고 여기도 한 2라고, 여기 한 3쯤 잡아볼게요. t3 3쯤 잡아보고요. 그리고 여기 t4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 7쯤 잡아볼게요. 자, t1에서 t3로 움직였을 때, 자, 그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거미가 움직인 거리는요, 올라간 거리 2와 내려간 거리 1을 더한 총 3이 됩니다. 그게 움직인 거리, 속도를 정적분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t1에서 t2까지 움직인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자, 2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3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만큼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이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했다. 이 위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상황이라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했다라면, 이것은 이동거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학적인 개념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죠.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땐요, VT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땐 넓이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넓이가 전진의 양이 되고요. 여기 있는 넓이가 후진의 양이 됩니다. 만약 이 두 넓이가 똑같다라면 거미가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만큼 후진한 게 됩니다. 후진의 양과 전진량이 같을 때는 그 제자리가 되겠죠. 변화량은 제자리고요. 움직인 거리는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진 개념과 후진 개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의 속도가 나와 있죠. 속도는 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길기가 -2고 y절편이 3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2니까 여기 값이 -2분의 3쯤 되겠습니까? 자, P의 위치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 = 0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위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적분하셔야겠죠. 자, 3-2t를 부정적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3t에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적분상수 c가 있을 텐데, 자, 시작한 위치가 10에서 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예. t 이퀄 2에서 10이군요. 그럼 c라고 잡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x에 2를 집어넣은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자, 플러스 c가 더해질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가 되고 c는 8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x의 t는 3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로 결정이 됩니다. t가 0일 때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8이 답임을 알 수 있죠. 답은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속도 함수 주어져 있을 때 적분하게 되면 그게 위치가 되며 적분상수 c는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83번은 직선 궤도를 20m/s로 속도로 움직이는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의 속도가 나와 있죠. 여전히 1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군요. 자, 속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20-2t면 절편이 20이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제동을 건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실제로 자동차가 제동을 걸고 난 다음에 속도가 0 되면 멈추죠. 후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속도가 0인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10입니다. 결국은 정확히 10초 후에 자동차가 멈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도함수 vt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치 함수는 여기서 근으로 갖는 증가하다가 0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y축이 그대로 이용될 거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 0 되고 쭉 진행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위치 함수로 택하시면 돼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거리는 요만큼의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여기서 정지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00m만큼 움직인 거죠. 속도 함수 주어지면 전진량, 후진량 따져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41번으로 가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속도 함수를 바라보는 시각 넓이로 보셔야 됩니다. 이쪽 넓이가 후진이네요. 후진 밑으로 갔다가요. 여기는 전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후진 얼마큼 했습니까? 어떤 물체가 거미죠, 거미가 밑으로 넓이가 2인가요? 이만큼 밑으로 갔어요. 0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밑으로 갔다가 다시 1만큼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죠. P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답이군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식으로 접근할 때는 적분을 하시면 돼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위치를 표현한 식이다 보니까 속도를 찾으시고 그거를 적분 계산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일단은 마이너스 2부터 아니고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여기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 함수 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t 처리하시면 되고요.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는 여기 함수는 뭐죠? 기울기가 2이고요. 절편은 4인가요? 그래서 2t 마이너스 4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기하적으로 보는 게 더 빠르다라고 했죠. 여기는 넓이를 후진의 넓이, 여기는 넓이를 전진의 넓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다시 위쪽으로 1만큼 올라간 그러한 거미의 움직임은 위치가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적분에 대한 얘기는 활용 쪽에서는 넓이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와 관련된 넓이, 그리고 3차함수와 관련된 넓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A, 그리고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곱하기 절대값 A로 처리되는 계산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죠. 위치 함수는 뭐 xt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미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속도였었습니다. 속도는 vt라고 주어져 있고요. 속도를 적분해야 위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적분의 활용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함수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 설정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변이,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적당히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요. 움직인 거리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VT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VT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요만큼 양수, 이만큼 음수의 적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전진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후진으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넓이가 곧 전진의 양과 후진의 양,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이것을 다 플러스 값 처리해서 절대값으로 적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